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네. 그 암기사항들이 이제 오늘 많이 나와요. 공부하는 내용 중에서. 괴로운 부분이죠. 암기를 한 것 같은데 좀 있으면 또 까먹으니까. 그래서 힘든 파트인데 여기가 여러분 점수를 한 10점 정도를 좌우해요. 오늘 배우는 내용이. 근데 그 중에서 이제 10점을 좀 올려서 맞으면 고득점의 길로 가는 거고, 여기에서 점수를 제대로 못 따게 되면 이제 60점 되나 그런 점수, 70점 못 넘기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 그 암기사항 요거 오늘 주로 나오는 거 계속 암기하셔야 돼. 끝이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암기하고 옆으로 암기하고 뭐 뜻 익히고 이거 플러스 문제집에서 내용을 보고서 글자 딴 게 뭔지를 옆에 적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적는 거. 아, 요것은 등자를 딴 거구나. 요것은 뭐 양자다. 요것은 부자다. 이런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시험 볼 때까지. 지금 한 60일 정도 남았잖아요.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 중개사법을 아침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오늘 배우는 암기사항 있잖아요. 그것을 처음에는 한 10분, 20분 걸리지만 나중에는 이제 좀 시간 지나면 있잖아요. 5분 내에 다 볼 수 있어요. 매일매일 봐야 돼, 매일매일. 시험 볼 때까지. 그래서 여기서 점수를 안정적으로 10점 이상 올리게 되면 합격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합격 점수는 이제 중개사법의 합격 점수는 60점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70점 또는 80점 이상. 여기가 관건이에요, 여기가. 자, 그러면 이제 오늘 7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 보시면 행정처분 96페이지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자, 두 가지 할 텐데 하나는 뭐냐, 강서구에 있는 중개업소 사장님이 계시잖아요. 그 강서구에 있는 중개업소 사장님이 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감독하는 데가 어딜까 이거지. 어딜까요? 강서구청장이 감독관청이 되겠죠. 또요? 서울시장도 돼요. 또요? 국토교통부 장관도 돼요. 그래서 지금 96페이지 가로 1번에 보면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을 묶어 놓으시고 중개업소 사장님에 대한 감독관청이 등록관청 한 군데만 되는 게 아니에요. 감독관청은 이거 올해 처음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거고 아셔야 되고, 역대 그러면 감독을 해봤더니 법 위반상에서 영업정지를 때려야 되겠어. 영업정지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중에 누구만 때려요? 3번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속은 세 군데 다 해요. 단속은. 근데 막상 때리는 곳은 누구냐? 등록관청이 때리는 거죠. 그게 차이 나는 거예요. 공하나. 그 다음에 제일 끄트머리 가시면 가로 5번이 있어요. 만약에 개업공인회사가 부동산 사장님이 명령을 어겼어요. 그러면 업무정지예요. 가로 5번이요. 가로 5번. 제일 끝줄, 끝칸.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 이제. 그 다음에 만약에 거기에 있는 것처럼 거래정보 사업자가 명령을 어겼어요. 그러면 500과. 사업자 밑에다가 협회라고 좀 적어 놓으세요. 협회가 명령을 어겼을 때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이 페이지에서는 그 두 가지는 꼭 기억해 주실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행정처분, 그러니까 자격 취소부터 봐요. 가로 2번에 보면 자격 취소 사유가 네 가지가 있죠. 자취하는 양부자가 아버지하고 아들이 중징계 받았다. 중징계가 자격 취소예요. 자격증, 등록증, 양도대여 한 사람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거 아니고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자격증 빌려준 사람이에요. 양도하고 뭐요? 대여. 빌려준 경우가 취소. 근데 그 양자에 보시면 어디에 밑줄을 그어 두셔야 되냐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했다. 여기도 밑줄을 그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지에 양도 대여했다. 그러면 자격 취소다. 이건 다 알아요.
다른 사람한테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했다. 이것도 양도대여와 같은 뜻이에요. 양도대여가 시험지에 안 나올 수 있어요. 방금 전에 밑줄 그은 게 나올 수 있으니까 대비. 그 다음에 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딴 거고. 부정 취득. 그 다음에 자자는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자격 정지 있죠.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죠. 소공이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일을 해버리거나 계약서 작성 같은 일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이중 소속했을 때. 이거 전부 다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격 정지니까 소공이. 자자가 좀 어려워요. 해석이. 글자를 자자를 따서 암기하다 보니까.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보거나 이중소속했을 때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시험지에서 해야 될 게, 시험지에 이런 게 나오면, 요 말이 나오면, 아, 이건 자자구나. 응? 이렇게 자자에 동그라미 칠 수 있는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연습을 안 하면 아무리 옆으로 암기하고 요거 해도 그건 암기한 게 아니에요. 암기해도 시험장에서 못 써먹겠대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 뭐냐? 그 문제, 객관식 문제에서 어떤 글자 딴 것이다. 이 연습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거 안 해놓고 이것만 옆으로 암기해놓고 암겠다고 하시면 안 돼. 응? 그게 결정적 차이점이에요. 시험지에 오해 시험 보겠지만 어떤 글자 딴 거다 자꾸 이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거 뭐죠? 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받은 거죠. 그러면 자격 취소. 이렇게. 그래서 자취하는 양부자가 중징계 받았다. 이건 벌금 물어서는 자격 박탈은 안 돼요. 징역이 돼야 돼요. 중징. 그 다음에 자격 취소 절차를 보면 자격 취소는 시도지사가 하는 거고 얻어맞는 사람은 증 있는 사람이 이렇게 돼요. 시도지사가 자격증 있는 공인중개사한테 자격 박탈이죠. 먼저 첫 번째는 자격 취소를 누구 하느냐. 시도지사 하는데 애초에 자격증을 주었던 시도지사하고 사무실 있는 곳에 시도지사가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서울에 자격증을 땄는데 경기도 부천에 가가지고 사무실 오픈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격 취소회가 생겼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자격 취소를 누가 하느냐는 얘기지. 이게 다르면 그럴 때는 교배했던 시도지사가 취소를 한다. 근데 사실은 사무실은 경기도 부천에 있다면 경기도지사가 알아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지만 경기도지사는 취소 권한이 없어요. 법적으로. 둘 중에서 여기만 있으니까. 그러면 사무소 수재기관할 시도지사는 취소를 못하지만 취소를 빼고 자격 취소에 필요한 절차를 갖다가 모두 이행한 뒤에 조사할 거 조사하고 청문할 거 하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르면 교배했던 시도지사가 취소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이게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인데 가로 1번에 있어요. 두 가지 아시면 돼요. 취소는 누가 하느냐. 당연히 시도지사죠. 근데 그거 알아갖고 안 되고 교부했던 시도지사예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필요한 절차를 누가 하냐 물어봐요. 시험에서는. 필요한 절차는 두 개가 다르면 사무소 있는 곳의 시도지사예요. 그럼 통보는 누가 누구한테 하냐. 사에서 교로해요. 그래서 사교적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아 여기는 하고 여기는 못하고 그래서 통보는 여기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사교적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가로 1번. 그 다음에 자격 취소당하면 세 가지 불이익이 있어요. 그게 3년간 시험을 못 보고 3년 동안 결격자고 어떻게 돼요? 3년 동안 결격자 되는데 자격증 어떻게 해야 돼요? 반납 갖다 내야 됩니다. 이거 7일 내에 반납한다고 돼 있죠. 이 세 가지가 불이익이에요. 그래서 가로 4번에 가면 동그라미 1번이 요거 동그라미 2번이 3년간 결격자가 돼서 일도 못해요. 시험도 못 봐요. 일도 못해요. 동그라미 3번에 자격증을 어떻게 하셔야 돼? 반납하셔야 되겠다. 요 세 가지 불이익. 특히 요 세 가지 불이익 중에서 동그라미 3번 요 반납을 7일 내야 될 걸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혹시 자격증을 분실했다 그러면 자격증 대신에 사유서를 내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도 안 내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랬어요. 이러한 자격증이나 사유서는 누구한테 내느냐? 요거 중요합니다. 시도지사한테 제출하는 거예요. 반납. 시도지사한테 반납 또는 제출. 그런데 시도지사가 두 군데가 이렇게 다르다면 둘 중에 누구한테 반납? 교부했던 시도지사한테. 요 뚫고 요리 가야 돼요. 이 사람이 취소했기 때문에 거기에 반납 이렇게 한다고요. 시험에서 두 번이나 자격 취소를 당한 공인중개사는 사무소 수대리관할 시도지사한테 자격증을 7일 내에 반납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 반납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요? 여기가 취소했기 때문에 취소한 사람한테 반납해요. 요거 두 번째 포인트. 자, 세 번째 마지막은 이거죠. 가만히 보면 자격 취소 당하면 이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사전에 뭐요? 변명할 기회를 줘야 되겠죠. 얘기를 좀 들어봐 줘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청문이죠. 그 다음에요. 자격 취소하고 나서 이 시도지사는 윗사람인 국장, 다른 시도지사한테 5일 내 국장한테는 보고 다른 시도지사한테는 통보한다. 이렇게. 절차적으로 봤을 때 자격 취소는 이렇게 보고해야 될 일이 생기고 청문 거쳐야 되고 반납할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자격 취소는 보, 청, 반이 있다. 반납은 7일이네. 보고는 5일이네. 다 숫자가 나옵니다. 이 지체 없이 보고 그러시면 안 돼요. 5일 내 보고, 7일 내 반납. 바뀌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청문하는 거죠. 이렇게. 노란 게 세 번째 포인트. 그래서 그 위에 보면 가로 3번에 청문이라든지 보고하는 절차가 있다는 게 가로 3번에 써져 있습니다. 위에 가로 3번까지 봤어요. 지금 다 봤어요. 하나도 안 빼고. 자, 이번에는 자격 정지로 넘어갑니다. 98페이지. 아침에 오셔서 이제 5분, 10분 정도 거쳐서 할 것은 그래도 어쨌든 자격 정지 사유다 그러면 암기를 해가지고 자정에 이소란 사람이 거금을 갖다 확인하고 날인을 했다. 이걸 암기하시는 거야, 아침에. 그리고 이렇게 쓴 뒤에 요걸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그게 돼 있어야 뭐 어떻게 글자를 찾아서 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해보면 자격 정지 사유는 자정에 밤 12시에 이소란 사람이 거금을 큰 돈을 받고 확인하고 날인해 줄 건데 날인 안 했습니다. 이거예요. 이건 자격 정지니까 전부 다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소공이 그랬다는 거예요. 소공이. 소공이고 이소는 뭐예요? 두 군데 근무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중소소. 그러면 정지 먹는 거예요. 거자는요? 거짓기재. 근데 여기 내용이 숨어 있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이중계약서 쓴 것도 정지 사유가 됩니다. 소공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금자는요? 금쟁이. 14가지인데 나중에 암기할 거예요. 자연스럽게 암기가 돼요. 나중에. 뒤에 나와요. 징역 벌금할 때. 금쟁이 저지르면 뭐예요? 정지. 요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소공이 확인 설명을 어떻게 했다고요? 잘못했다. 설명을 안 했다든지 거짓말로 설명했다든지 설명은 제대로 했는데 근거 자료를 보여주지 않았다든지 요러면 정지사유. 인자는요? 인장, 도장 얘기죠. 원래 소공은 인장을 등록해야 될 걸 등록하지 않거나 또는 등록된 저장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뭐예요? 정지. 그 다음에 여기에 서명 및 날인할 것을 안 했다 이런 뜻이에요. 서명 및 날인할 걸 안 했습니다. 이렇게. 요 소공이 서명 및 날인할 서류가 뭐가 있죠?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 두 가지죠. 여기다가 서명 및 날인할 걸 안 했다 이렇게 되면 정지 사유죠. 이렇게 두 가지. 두 가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 정지 사유가 시험에서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해요. 방금 전에 봤던 취소하고 정지 이제 여기까지 해서 다 합치면 이제 기본적으로 한 문제인데 주로 여기가 많이 나와요. 취소보다는 여기가 훨씬 많이 나와요. 훨씬. 그러니까 자격정지 사유가 한 문제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자격정지 사유 중에 앞에 세 개는 정도가 좀 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준기간이 6개월이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뒤에 세 개는 기준기간이 뭐예요? 3개월이가. 지금 98페이지에서 가로 3번 사유에 별표가 3개 돼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기준기간이 6개월짜리, 3개월짜리 3개씩 돼 있잖아요.
예. 철저히 이걸 암기를 해 두셔야 되겠다. 자격, 정기사유. 근데 이제 여기서 요 기준기간이 6개월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잠깐 보고 가요. 기준기간이 6개월이라는 얘기는 6개월을 기준해가지고 조금 더 때리거나 정도에 따라서 조금 덜 때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자격정기는 길면 6개월이에요. 6개월 이하 기간인데 조금 더 때리거나 덜 때릴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더 때리거나 덜 때릴 수 있다. 이렇게. 그때 더 때릴 때는 요 기준기간의 절반만큼을 플러스, 덜 때릴 때는 기준기간의 절반만큼을 마이너스. 그러면 절반이 얼마냐면 3개월이거든요. 6개월에 3개월 되면 9개월까지. 3개월 마이너스 하면 3개월부터. 3개월부터 9개월 사이에서 때린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원래는 2분의 1이니까, 법에서. 근데 자격정기를 갖다가 이렇게 늘려서 때린다고 할지라도 절대 6개월을 못 넘어요. 여기가 막혀 있어요, 6개월이. 뭐 기준기한이 2분의 1 그러면 3개월부터 언제가요? 6개월 사이. 요렇게. 그러니까 요 6개월 의미가 3개월부터 6개월 사이에서 때려요,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요런 세 가지는 2달이나 한 달 이거 때릴 수 없다는 뜻이에요. 얘는 어떻게 되겠어? 3개월이면. 바로 나와야 돼, 이제. 3개월의 절반이 얼마야? 한 달 반이야. 한 달 반 더 조금. 한 달 반 더 많게 그러면 요 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달 반부터 4달 반 이렇게 나와야 되죠. 이게 바로 나와야지 뭐 이렇게 망설여요. 한 달 반 조금, 한 달 반 많게 이거니까. 네? 거의 처음 설명드린 거예요, 이것도. 그걸 구체적으로 내진 않아요. 근데 2분의 1 가지고 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막혀 있습니다, 6개월이.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3개월? 아니, 3개월의 이거 3개월로 바꾸면 얼마인지? 절반은? 한 달 반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한 달 반. 3개월에 마이너스 한 달 반은 한 달 반일 거 아니에요. 플러스 한 달 반은 4달 반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달 반부터 4달 반 이렇게 한다고요. 네? 그 사이에서 때리라는 얘기지. 요게 뒤에 3개가. 네? 그거 뭐 어려운 게 아니 뭘 어렵다고 생각을 해. 네? 법에서 이렇게 정해놨어요. 6개월을 딱 막아놨기 때문에 못 때린다는 거죠. 못 때린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9개월만 얻어먹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지금 가로 3번에 별표가 3개나 돼 있잖아요. 자격, 정지, 사유 위주로 출제가 되고요. 정지 절차는 이제 가만히 보면 이제 취소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차이점만 좀 보시면 돼. 자, 자격 정지는 누구한테 때릴까요? 시도의사가 누구한테? 수공한테 때리는 거, 밑에 있는 직원한테 때리는 거, 자격 정지. 뭐 첫 번째 자격 정지는 자격증을 갖다가 서울에서 땄어요. 그런데 경기도 부천에 있는 중개업소에 취직해서 일한단 말입니다. 근데 자격정지 사유 아까 6가지에 걸려버렸어요. 그러면 이때는 누가 자격정지를 합니까? 서울시장이 자격정지 합니까? 경기도의사가 자격정지 합니까? 서울시장이 하는 거 여기서 자격정지지. 그런데 알게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사실은 경기도지사예요. 사무실이 거기가 있잖아. 거기 취직해 있잖아. 그러면 이때 여기 경기도의사는 뭐 하느냐? 정지는 못하지만 정지 빼고 필요한 절차, 조사 절차예요, 주로. 이걸 모두 이행한 뒤에 이렇게 통과라고 돼 있으니까 절차적으로 딱 봤을 때는 취소랑 똑같죠? 응? 다른 게 뭐예요? 없잖아, 지금까지는. 똑같아, 취소랑. 그래서 사교적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사교적이어야 돼요. 그거예요. 근데 다른 게 나타나요. 사실은 경기도 부천에서 부천에 있는 중개업소에 취직이 되어 있다면 그 서공으로서 일하다가 법 위반 행위 6가지 아까 그걸 저질렀을 때 적발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부천시장이에요. 경기도의사가 아니고. 그런데 부천시장은 서공에 대해서 자격증지 때릴 수 있나요? 못 때려.
못 때린다고. 자격증진 못 때린다고. 그러면 등록관청은 시도지사한테 자기가 못 때리니까 이것도 두 번이나 나왔던 거예요. 못 때려. 시장보도국장 못 때려. 시도지사한테 지체 없이 통보해요. 빨리 일러야 돼. 여기 시도지사는 누굴까요? 서울시장이에요? 경기도지사예요? 시험에 내진 않겠지만 경기도지사예요. 아니 부천시장이 서울시장한테 통보하면 경기도지사가 서운하다고 그래. 거기 관할이 지금 경기도지사인데 왜 서울시장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고. 안 되잖아. 예. 밑에 있는 대리가 자기 담당 과장한테 가서 얘기해야지 담당 아닌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자기 위에 직속 상관인 과장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아? 이렇게 해서 여기다 통보한다고. 그러면 요렇게 들어간다. 요렇게. 예? 요렇게. 아니,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학년 일반 학생이야. 학생인데 뭐 문제 있어. 담임 선생님 1학년 일반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지. 옆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옆에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면 우리 요 담임 선생님은 뭐가 돼? 응? 이런 걸 길게 설명해야 되겠어? 근데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가끔 그런 짓을 해요. 응?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데도 큰 원리를 보면 다 이해되는 부분인데 거기서 벗어나는 그걸 경우에 없는 짓이라 그러잖아요. 경우에 벗어난 짓을 우리가 한다고요. 가끔씩 인식을 못하고 우리라고 말씀드려서 저를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뭐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이렇게 하면 또 걸려있는 사람들 중에 뭐 기분 나쁜 사람이 없을까 생각을 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해야지. 무조건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면 안 돼. 기분 내키는다면 이거지. 이렇게 하고 싶지.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절차를 딱 밟아서 싹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보면 가로 1번에 동그라미 3번 보셔요. 등록관청은 자격정지 사유 중 가로 1번에 동그라미 3번요. 어느 하나를 알게 될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한테 통보해야 되겠다. 지체 없이 통보해요. 그럼 이 말은 더 중요한 게 등록관청은 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자격정지를 갖다가 만약에 얻어맞잖아요. 그럼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있어 있기는. 정지 먹은 기간 동안 결격자가 돼서 일을 못해요. 끝이요. 자격정지를 당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자격이 없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죠. 정지 먹은 기간 동안은 일을 못하는 불이익을 받는 게 끝이에요. 취소는 얼마 동안이나 일을 못해요? 취소당하면 자격 취소는 3년이고 정지는 정지 먹은 기간 길어야 6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한 거예요. 그럼 가만히 보면 이제 이거 하고 넘어가요. 이제 다 했어요. 자격 정지를 받으면 자격증을 반납할 의무가 있겠느냐?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자격 정지는 취소가 되면 약하기 때문에 청분까지 할 것은 또 아니야. 그리고 자격 정지해놓고는 보고하고 막 통지하고 막 그럴 것까지는 아니야 또. 취소는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자격 취소는 보청반이 있지만 자격 정지는 보청반이 뭐예요? 없어요. 가로 4번 중요한 겁니다. 가로 4번 별표. 자격 정지는 보고, 청문, 반납이 없다고요. 거기까지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 절등치 사유하고 임등치 사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등록을 잘라야 되는 게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요거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반드시 등록 잘라야 될 게 절등치 사유. 그 다음에 등록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뭐예요? 임등치 사유. 절등치 사유, 임등치 사유. 그죠? 자, 해봐요. 그러면 두 개 구별하는 이게 또 한 문제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반드시 잘라야 되는 이게 좀 무거운 거죠. 그 암기할 때는 사부중학교 학생 이소양은 중학교 학생이요. 최근 1년 이내 성적이 막 올라가더니 결국에서는 2등까지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침마다 요거 있으면 요걸 꼭 암기를 꼭 해두셔야 돼. 한 번씩. 그래도 절에서 공부한 사부중학교 학생 이소양은 최근 1년 이내 성적이 업 되더니 결국은 2등 했다. 이렇게
어제도 어떤 절에 갔다 왔는데 그 절에 보니까 딱 그 주지 스님인 것 같더라고. 주지 스님은 외제차는 아니더라고. 나이가 좀 지긋하시는데 운전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한 60대 후반이나 됐을까. 근데 그냥 그 절 근처에 있는 그 가게들 있죠? 가게들 그 주인들이 엄청 친한 척 하더라고. 친하기도 하겠죠. 근데 절 안에 들어가니까 거기 이제 할머니들 오셔가지고 시주함에다가 막 시주도 하고 절도 하고 막 그러시더라고. 왜요? 아니 그거하고 제가 절에 가는 거 절에 가서 절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절에 가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잘못됐어요? 절에 갔던 사람도 교회 가고 그럴 수도 있는 구경 가잖아. 구경. 절구경이라고 하는 게 있죠. 절구경. 싱거운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못 드리고 끝날 것 같아서 아쉬워요. 그냥 거기 막 돈이 막 이렇게 막 써있던데 그 돈이 다 어디로 들어갈까? 거기 절하신 분들 보니까 진짜 그 어떤 그 아주머니 한 50대 초반 정도 되는데 정말 정성스럽게 절하더라고. 부처님한테 정말 그분이 복을 받으실 거예요. 그 주지 스님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자, 그럼 사자가 뭐예요? 사망과 해산. 사망과 해산.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절등치. 법인이 해산했어. 그러면 절등치. 이렇게. 근데 이거 하니 갑자기 생각나는 게 우리 암기 방법 중에 이제 갱신거절사유 있었잖아요. 갱신거절사유 이제 그 암기 방법을 보면 이제 노무현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동영상 들으신 분이 이제 본사에다 막 항의를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왜 그렇게 암기 방법 그런 걸 왜 하냐. 정치적인 거다. 그러니까 그거 하시는 분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좀 존경심이 아주 깊으신 분 같아. 그래서 이해가 되는데, 저는 이제 그때도 말씀드릴 때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좀 암기해보자는 뜻에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했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그게 또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존경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보다 존경 안 할 건데. 그런데 그러니까 그건 내가 이해가 돼. 그래도 근데 사람들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겠구나. 막 분노를 일으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오늘 본사에다 전화해야 돼요. 동영상 그거 삭제시켜라.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되냐. 지금 머리가 복잡해요, 그거. 근데 이제, 근데 그분의, 그 항의하신 분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그거 할 때도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들었거든. 그런 생각 하신 분이 없을까. 그러니까 그 암기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수업 내용 중에 보면 무슨 그런 것 때문에 항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 우리 생각이 워낙 달라가지고. 그런 뜻이 아닌데도. 방금 전에 그 절 얘기도 그런 뜻은 아니고, 잘 살아보자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다 우리. 자, 사망, 해산. 그 다음에 부자는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 이걸 거짓 등록이라고 하죠. 거짓 등록이란 말로 더 많이 나와요, 시험지에. 같은 말로 부정 등록. 자격증 위조해서 막 등록하고 막 그런 거니? 여러분 안 해보셨죠? 자격증 위조해서 등록한 사람이 실제 있었다니까, 그러면. 그럼 여기 들어가요. 응? 그 위조범들한테 얘기 들으면 집회 위조 같은 거 어려워요. 근데 그 자격증 위조는 제일 쉽대요. 위조 중에 제일 쉬운 게 자격증 위조예요. 졸업증명서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제일 쉽대요. 중자는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보거나 잘 나옵니다. 또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공으로 하여금 중개 업무를 하게 했다 이 뜻이죠. 중자. 사부중학교 학생 이렇게 된 거지. 그 다음에 이소는 뭘까요? 누가 이중소득했다는 얘기죠? 개공의 개공. 절등치니까 등록 취소니까 다 개공 얘기예요. 여기는 전부 다 개공이 두 군데 근무하는 거예요.
개공이면서 소공으로, 개공이면서 보조원, 개공이면서 법인의 임원 이런 거예요. 이건요. 양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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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빌려준 걸까요? 등록 취소니까. 등록증 빌려준 거죠. 등록증 빌려주면 등록 취소, 자격증 빌려주면 자격 취소 이렇게. 거기 양자도 보면 성명, 상호를 사용하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거 익혀주세요. 그 양자 보시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이렇게 나오죠. 이것이 양도돼요. 그러니까 양도되어란 말이 안 나와도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게 했다. 그 자체가 양도되어예요. 그 다음에 이거요. 업.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영업정지 받고 다시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다 이 얘기죠. 요렇게 뭐예요? 절등치. 삼진아웃제라고 그랬죠. 2번 이상 전과 있는 상태에서 다시 영업정지 받을 짓을 하면 절등치. 결자는 뭐예요? 결격사유. 결격사유 되게 많죠. 파산 선고 받았다 뭐 이런 것부터 피한정 후견 개시 결정을 받았다 뭐 집행유예 받았다 뭐 이런 거에 여기 빠지게 되면 절등치. 2등은 뭐예요? 중개사무소 등록을 몇 번? 2번 했다. 2번 했다. 등록 자체가 2번. 2개의 등록을 다 잘라버려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2등까지 올라갔다. 열심히 공부해서. 마지막에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 합격하는 거예요. 합격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된 사람은 아마 10% 정도일 거예요. 10%. 그 성적 나온 걸 보면 거기 1개차, 2개차, 3개차, 4개차 요 사이에서 합격한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떨어진 사람도 1개차, 2개차, 3개차, 4개차로 떨어진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직 합격이 될지 안 될지 결정이 안 된 사람이 태반이에요. 태반. 대부분 그렇고 합격할 걸로 이제 이미 예상되고 결정된 사람 한 10%나 될까요? 그러면 아직 누가 합격할지는 지금 명단이 안 나온 거예요. 거의 안 나온 거예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는 사람. 자, 이제 임의적으로 가요.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다음 페이지 가시면 100페이지입니다.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는 등록 취소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거 보면 6개월 임시 이사를 겸직한 손기정 씨는 3번 이상 사금 22냥과 거금을 투자했다. 6개월짜리 임시 이사를 겸직한 손기정 씨 사람 이름이죠. 3번 이상 사금 22냥과 거금을 투자했다. 이렇게. 6개월은 뭘까요 이제? 6개월 넘어서 무단으로 위협한 거, 부득이한 사이도 없는데 위협한 거, 걸리면 임등치까지 가요. 요건요, 중개사무실이 있는데 뭐 또 청막 치고 하더라, 파라솔 치고 하더라 그런 거에, 요건요, 사무실이 2개, 등록이 1번인데 사무실이 2개인 걸 얘기하고, 등록 자체가 2번인 게 있죠. 그러면 절등치고, 등록 1번인데 사무실 2개는 임등치고, 겸자는요, 겸업, 제한을 어떻게 해요? 위반했다. 겸업을, 중개업을 할 때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업종을 제한받는 게 누구예요? 중개법인이죠. 중개법인은 14조에서 중개업을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업종이 한 6가지 더 있죠. 부업이. 그거 벗어나서는 못하죠. 그러니까 14조를 위반한 거예요. 중개법인이. 그럼 뭐예요? 임등치. 그러니까 중개법인이 중개업을 하면서 도배업을 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도배 못하잖아. 하게 되면 뭐예요? 임등치. 그게 이거예요. 손자는 뭘까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없이 업무 개시한 거예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뭘까요? 보증설정이죠. 보증설정 언제까지 하셔야 돼? 업무 개시 전까지. 그러니까 보증설정도 안 하고 업무를 개시해버리면 임등치 이런 뜻이요. 그게 손자로 따서 암기한 거예요. 기자는요? 등록 기준입니다. 기준입니다. 등록 기준을 갖추고 있었다가 못 갖추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무실이 있었다가 등록 기준 대표적인 게 사무실 아니에요? 사무실 있다가 사무실 없애고 집에 들어앉아서 하는 케이스를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정자는요?
정보 공개 의무 위반. 자, 전속으로 맡았을 때 정보 공개는 언제까지 하셔야 되겠다? 전속으로 맡은 개공은 7일 이내 정보를, 매물 정보를 공개해야 되죠? 7일 내 공개할 걸 공개하지 않았다. 그럼 뭐요? 정보 공개 의무 위반이야. 근데 전속으로 맡았을 때 반드시 매물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까? 예외가 있죠?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면,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비공개를 요청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지. 비공개 요청이 들어오면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개하면요, 정보 공개 의무를 위반한 거죠. 그러니까 정보 공개 의무를 위반했다는 정자예요. 손기정 정자는. 그죠? 그런데 그게 내용이 두 가지죠. 7일 내 공개할 걸 공개 안 했다. 반대로 공개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공개했다. 청교구리처럼. 네, 이런 얘기. 자, 요거요. 3번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를 받고, 3번 이상 받고, 다시 업무정지나 과태료 받을 행위를 한 번 더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3번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를 받고, 다시 업무정지 받을 행위를 한 번 더 했다. 그러면 누적 횟수가 몇 번이에요? 3번 아니고 여기까지. 이번 저지를 각하시면 4번이죠. 4번. 그러니까 최소 4번 누적되게 되면 임등치. 4번부터. 3번은 임등치가 죽어도 없어요. 3번은. 4번부터 임등치예요. 4번부터. 4번, 5번, 6번 임등치가 된다고요. 네, 모르셔도 괜찮아요. 이거. 안 나올 거니까. 자, 거자는요. 거짓기지. 다운계에서 쓴 거 12억에 거래해놓고 세금 때문에 10억으로 신고 들어간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되면 거짓기재. 그러니까 계약서에는 10억으로 적어. 2억은 그냥 현금으로 따로 받아 그래요. 그러면 10억에 거래된 것처럼 계약서가 돼 있죠? 실제는 10이요. 금자요. 금쟁이 14가지나 돼요. 많아요. 금쟁이 저지르면 임등치. 금쟁이를 절등치로 착각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절등치가 아니고 임등치. 다시 6개월 임시 이사직을 겸직한 손기정 씨는 3번 이상 사금 20인양과 금덩어리하고 그 다음에 거금을 회사에 투자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임등치. 그 다음에 이제 저기 가보세요. 저기 101페이지 가시면 업무정지 사유가 나와요. 조금만 더 보실 텐데, 업무정지 사유는 여기 있는 걸 다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자, 네 번째 보면 전속 중개 계약서를 안 썼다 그런 거 있죠. 네 번째 전자 나온 거. 전속 중개 계약서를 안 썼다. 전속 중개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할 걸 보존 안 했다.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업무정지. 지금 101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101페이지 전자. 그 다음에 이제 임자 나온 게 있어요. 임의적 등록 취소에는 등록 취소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고, 안 했을 때는 뭣도 가능하다. 업무정지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부동산 사장님에 대한 행정적인 제도는 2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가 뭐고요? 등록 취소고요. 또 하나가요, 좀 정도가 약하면 업무정지. 요 개공에 대한 행정적인 처분은 2개밖에 없다고. 그러면 임등치는 뭐냐? 요 사이에 요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게 요게 임등치예요, 이게. 이 노란 게. 임등치는 가만히 보니까 정도가 심하면 등록 취소로 가서 등록 취소를 실제 때리고, 임등치 사유인데 보니까 정도가 좀 약해. 그러면 밑으로 쏙 내려와서 영업정지를 때리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요걸 뭐라고 불러요? 임등치 사유. 그래서 임등치 사유는 다 업무정지 사유로 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확자 별표. 확인설명서에 날인할 걸 날인 안 했다. 확인설명서를 교부할 걸 교부 안 했다. 확인설명서를 보존 안 했다. 이러면 500과예요? 업무정지예요? 다시 큰 별표. 업무정지예요? 500과예요? 업무정지 보고 있는데 500과 그러면 어떻게 해 지금? 우리 업무정지 사유 보고 있어요 지금. 네. 업무정지 사유잖아 이거. 확인 설명을 잘못했다. 확인 설명할 때 거짓말로 설명했다. 설명을 아예 안 했다. 설명은 제대로 했는데 근거자료 제시 안 했다. 그러면요. 그게 500과지. 그걸 구별해야 돼요. 그게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 100% 나오는 거 100%. 그래서 요 확자 별표 치시고. 그 다음에 도장 얘기 나오죠. 도장은 무조건 정지요.
도장은 무조건 정지라고, 도장. 자격정, 소공일 때는 자격정지, 개공일 때는 업무정지. 이렇게 정지 사유가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제일 끝에 가면 뭐가 있냐면 2회 이상 나온 거 있죠. 최근 1년 내 이 법에 의해서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를 받고 2회 이상 다시 뭐요? 무슨 행위를 해야 돼요? 과태료 받을 행위를 하면 앞쪽에 2회 이상 요거 얻어맞은 게 있고 현실적으로 전과가 있고 다시 과태료 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과태료 대신에 뭘 때릴 수 있다고요? 업무정지. 과태료보다 조금 더 무거운 게 업무정지예요. 그러니까 정도를 보면 제일 가벼운 게 과태료, 그 위에가 업무정지, 제일 위에가 이제 등록 취소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 짓은 뭐예요? 과태료죠. 그렇지만 그 전에 전과가 있었죠, 이렇게. 그것 때문에 이거 대신에 올라서 업무정지가 된다고 이 말이야. 그러면 업무정지 사유가 되는 것은 2번 이상이니까 최소한 2번에다가 한 번 더 과태료 받을 짓을 했으니까 3번 누적되면 뭐예요? 업무정지야, 업무정지. 그러니까 3번은 뭐예요? 업무정지. 3번 업무정지. 이렇게 세상에 쉬운 문제가 없는데도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생각하지 말고 세라고 그랬어요. 4번은 뭐예요? 임등치. 과태료 2번 받고 이번에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어요. 이거 뭐예요? 과태료 2번 받고 이번에 업무정지 받을 짓을 해서 이거 뭐냐면 답이 업무정지예요. 왜 업무정지예요?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으니까 업무정지예요. 이게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일 끄트머리는 과자로 끝났잖아요. 지금 제일 밑에 보세요. 예? 과 2회 이상이 나온 거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무슨 행위를 했대? 이 과자로 끝났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세게 예고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과가 아니고 업으로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업무정지예요. 얘 때문에 업무정지예요. 얘가 영향을 안 줘요. 과태료 됐을 때 얘가 영향을 줘서 올라가지만. 그런 건데 그거 다 때려치고 그냥 하나 둘 셋 그건 뭐예요? 업무정지라 하면 돼. 그거 다 때려치고 생각도 많이 돼. 이 조모 생각도 말하고 이제 하나 둘 셋 그러면 업무정지. 4번부터는 뭐예요? 임동치. 3번이지만 이건 뭐예요? 업 다시 업. 절등치야 절등치. 3번이지만 그 다음에 또 아셔야 될 게 그거 봤어. 이거 뭘 것 같아? 맞추나 보는 거야 지금. 업무정지 받고 업무정지 받고 업무정지 받고 업무정지 받고 과태료 받을 짓을 했어. 이거 뭐예요? 5번인데. 다섯 번이라니까. 뭐요? 뭐냐고. 답을 왜 못하냐고. 뭘 몰라. 세면 되잖아, 세면. 이거 세면 뭐야? 하나, 둘, 셋, 넷. 뭘 생각을 해? 세 그냥 하나, 둘, 셋, 넷, 5. 4번 이상은 뭐예요? 그래, 임동치요. 뭘 망설여, 뭘. 아니, 세라니까 이걸 토론하고 앉아있어. 이거 뭐, 그냥 세면 돼. 셀 줄 몰라요. 국민학성도 세. 이거 하나, 둘, 셋, 넷. 4번 이상은 임등치구나. 그리고 하나 여러분들이 뼈저리 알아둘 건 과로 끝나서는 절등치가 절대 될 수 없어요. 4개고 뭐고 필요 없어. 세기만 하라니까 왜 생각을 하냐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업무정지 2번 받고 과태료 받을 짓을 해서 그 뭐예요? 이거 대신 업무정지야? 그러면 업무정지 받고 업무정지 받고 다시 업무정지 받았네? 왜 등록이 안 잘렸을까? 응? 업무정지 2번 받고 과태료 받을 짓을 했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방금 전에 입으로 읽으라고 그랬잖아. 업무정지 받았어. 등록 잘렸어, 안 잘렸어? 안 잘렸잖아. 그리고 나서 과태료 받을 짓을 또 했을 수 있지, 이 사람이. 이거 뭐야? 또 못 센다, 또 못 세. 이게 뭐예요? 뭘 생각을 해? 임동치인데 3개만 하면 되는 건데. 못 세요? 하나, 둘, 셋, 4번이잖아. 이거 마찬가지지만 등록도 안 잘린 채 업무정지를 내리 3번, 4번 받을 수가 있잖아요. 보세요.
근데 왜 앞에서 왜 잘라야 된다고 그래? 얘랑 얘가 같은 거예요? 이게 같은 거냐고, 이게. 에? 얘는 절등치지? 얘는? 업무정지, 무슨 임등치야? 이거 업무정지지. 얘가 이해가 되면 얘가 이해가 돼야죠. 아니, 지금, 하나 봐봐요. 이게 이제 끝났어, 이제. 요 3번, 등록 안 잘리면서 3번 내리 업무정지 받을 수 있어요? 있잖아, 지금. 방금 전에 설명했잖아, 지금 이어서. 응? 등록자 안 잘린 채 내리 업무정지 3번 받을 수 있냐고? 수 있지. 그러면 왜 이건데 절등치가 아예 안 됐냐고 하는 얘기 자체가 성립하지 않잖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건데 이게 아니고 이거면 절등치가 돼야지. 지금 왜 이걸 이렇게 하면 여기서 절등치 됐다고 바로 생각해. 이해가 돼.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 근데 공부하는 사람이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등록도 안 잘린 채 영업정지가 맞냐고. 그럼 이건 어떻게 나오는 거야, 이거? 어? 이건 어떻게 나오는 거야? 업무정지 받고 업무정지 받고 업무정지 받는 게 나올 수 있다며 지금. 근데 과태료 받을 짓을 했잖아. 그럼 뭐야 이게 뭐라고 그랬어 이게? 이게 뭐요? 임등치지. 임등치는 등록 취소할 수도 있겠고 안 할 수 있지. 안 하면 업무정지 돼야 안 돼? 되지. 그래서 이거 대신에 업무정지를 때리면 내리 등록자 안 달린 채 영업정지만 4번 내리 맞는 게 있어 없어? 있는데 아니 있는데 생각하지 말라고. 왜 여기서 걸리냐고. 세 얘기만 하라니까. 끝에가 바로 끝나가지고는 절등치게 되는 게 절대 없다고. 죽어도 없다고. 우주상이 없다고. 앞에는 생각하지 말으라고. 어차피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이해되는 사람이 한 20%밖에 안 돼 지금. 이해하지 마. 끝에가 끝에가 과로 끝나면 이게 절등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건 뭐예요? 임등치. 이해해서 맞추려고 그러지 마. 받아들여 그냥. 끝에가 과자로 끝나서는 절등치가 절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받아들였는지 연습. 1년이 안 됐어. 이거 뭐예요? 받아들였네 이제. 그러면 됐어. 뭐 앞에 거 이거 왜 이랬을까? 뭐 그럴 생각을 해. 그 필요 없어. 제일 어려운 거야. 제일 어려운 거야. 여기서 나머지는 3개만 하면 돼. 예? 세 번은 뭐야? 업무정지. 4번 이상은? 4번 이상은 임등치. 이렇게 되죠? 요 중에서 절등치가 있죠? 어떤 게 절등치야? 어? 네, 그렇지. 삼진아웃제에 걸리는 것만 뭐예요? 절등치지. 여기서 삼진아웃제가 여러분 이렇게 세 번인 줄 아세요? 2회 이상 영업정지를 받고 이렇게 나와요. 그럼 사실은 업도 절등치야. 업도 절등치야. 업도 절등치야. 끝에가 업으로 끝나야 절등치가 될 최소한의 자격이 있는 거라고. 받아들여 그냥. 생각하지 말고. 생각해서 이해가 안 돼. 이해될 수 있는 분들은 좀 한정적이야. 받아들이면 돼, 받아들여. 자꾸 거부하려고 그러지 마. 자, 진도가 걱정입니다. 자, 쉬었다가 102페이지부터 해요.